제가 무려 8개월 전에 이분을 만나고 육아 난이도가 확 내려갔다면서 호주인 육아 코치 리사 버넷이라는 분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 영상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후속편을 왜 지금까지 안 만들었는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그리고 텐트럼 몇 살쯤 돼야 말을 들을까 부모가 갖는 일관성의 중요성 싫어를 외칠 때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을 뺀 훈육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코칭 원칙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 주제들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한 영상당 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얘기해보고 하는 주제는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부모. Yelling is something that you're out of control and it scares them. It always makes them feel bad about themselves. They don't tend to get mad at you. They tend to feel like crap about themselves. So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to your kids. It drags them down. If you did yell or if you do yell today, just put it on the behavior board and your rule is no yelling and just stop doing it. Or if you do it, there's a consequence when you do and you'll eventually learn not to do it. 여기서 behavior board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행동 규칙판 같은 거예요. 영상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사 버니지 분께서 운영하고 계신 웹사이트가 있는데 breadbusters.com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behavior board를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분이 이걸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나이는 3세 이상이에요. 리사가 이제 7월 13일 날 3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 효과는 좋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거기에는 그 consequence, 결과 그러니까 대가가 따라온다는 그런 정말 단순한 논리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Yeah, it's temporary. It's going to work for the short term, but not for the long term. And yellers raise yellers, and it also builds resentment down the road. They may be really good at listening to you because it's a fear-based parenting method, okay? You're intimidating them. You're making them fearful of you. That's why it works. You do not want, that is not sustainable long-term at all. It's going to backfire down the road. 솔직히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함께 열받는 게 본능이기도 하지만 또 주눅이 들기도 하잖아요. 애들도 똑같은데 이제 애들은 아직 어리고 어른보다 약자니까 같이 열받는다기보다는 어리면 어릴수록 주눅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슬픈 건 가끔은 이제 애들이 굳이 그 상황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화가 그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부모가 나가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뭐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다거나 내가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야.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던가 혹은 이제 배우자한테 내가 열받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게 아이한테 불똥이 좀 튀기도 하죠. 그러면 애는 본인이 상황의 원인도 아니면서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섭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자존감에 영향이 가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아이가 좀 눈치 보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화라는 것이 되게 내리막길을 달리는 그런 공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공이 내리막길을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빨라져. 화도 마찬가지라는 거. 내가 화나는 일이 있었다 하면 그거를 막 이렇게 let out 하고 표출하고 확 질러버리고 나면은 그게 풀린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라는 것이 내면 낼수록 더 커져. 이게 amplify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거를 바로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욕도 조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게 한 그 빌런 걔가 점점 더 싫어지는 거야. 사람이 좀 화가 난 상태에서 누굴 욕하다 보면은 아 얘가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해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말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큰 감정을 부르는 셈인 거죠. 내가 엄청 열받는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척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keep it cool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Children love heightened emotions. They love it. They're drawn to it. So if they don't get enough of the excited emotions from you, they're going to be quite happy getting the angry ones. It's a bit of a power trip. I play hard with kids and I'm very loud and goofy. They love that. But then when I'm disciplining, I'm very quiet. I almost whisper. They don't like that, right? It's not as exciting. So think about that. When do you get loud? When you're playing or when you're disciplining? Think about it. If you're yelling at them when they do something naughty, you're feeding that.
right? You don't want to do that. That's why you get quiet when you're disciplining. 부모들이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목소리를 높이고 반응을 크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애가 조용히 이렇게 놀고 있어. 잘 놀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둬. 근데 이제 애가 뭔가 깨지는 물건을 던진다던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반응이 야 하지마 이렇게 큰 소리와 큰 리액션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갑자기 반응이 엄청 커져. 애기들은 이 커먼 센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만히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갑자기 리액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리액션이 크니까 이거는 나한테 되게 재밌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Yelling and threats are short-term gain for long-term pain. What I teach is short-term pain for long-term gain. You want to invest in tomorrow. I want kids to learn how to discipline themselves. If you're yelling or threatening, you're micromanaging and they're going to rebel. It doesn't feel good either. Have you ever had a really good boss or like in a job? Does he yell and threaten to get you to do good work? No, it's someone that you look up to, you admire, he gives you good direction. That's the person that you do your best work for. If you're yelling now, most of my clients yell. So we train them out of that because you got a consequence. And your consequence is always something fun for the kids. On the behavior board, your rule is no yelling. You can't put that down for the kids, but your rule would be, let's say, no yelling. And then if you do yell, you have to do something nice for the kids. For example, it might be if they do have chores, it might be you do all their chores the next day. They would love it. It's always something for them. I had one client who said, I know my consequence can be no wine after dinner. I said, what do the kids care about that? She goes, well, it would be painful for me. And I said, yeah, but the kids don't care about it. That's not connecting with your kids, is not having a glass of wine after dinner. It has to be something like play hide and seek for 15 minutes, whatever. So it's always something for them that they would appreciate. If you yell at them, you make it up to them by doing their chore or playing with them. It's something for them. They benefit from your mistake. 이분이 말씀하시는 훈육의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remove fun from them or remove them from fun 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자꾸 그걸 던지는 거야 누구한테. 그러면 얘 장난감 자체를 없애거나 이걸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거기에서 제거를 해라.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사는 식탁에 기어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 돼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식탁이 없는 본인 방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얘를 가둬둘 수는 없잖아. 얘가 자기 방에 가면은 또 문 이렇게 스스로 열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또 식탁으로 올라가려고 해. 그렇다고 식탁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어렵더라고.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리사가 되게 좋아하는 핑크색 인형이 하나 있어요. 배지인데 이름이 너무 애착 인형이어가지고 진짜 밖에 나가는데 이거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 잠도 이거 없이는 못 자요. 그 정도로 좋아해서 저는 이걸 이제 레버리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가져가. 그럼 이제 울고 난리가 나죠. 그래도 안 줘. 이게 이제 리사 입장에서는 본인 행동의 결과, 대가 뭐 이런 거인 거죠. 근데 이게 뺏어가는 것도 뺏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너 이러이러한 거 하면 엄마가 배지 뺏어간다 하는 그런 협박으로 변해 있어요. 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랑 협박은 정말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대가는 이미 일어난 행동의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거고 협박은 미래 행동을 이제 겁으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협박이 쓰기가 너무 쉬운 게 이게 먹히긴 먹히거든요. 특히 초반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라는 거. 협박하지 말고. Someone's got to be in control. Someone's got to be on the high road. If you go down to the low road and you let your emotions get heightened also when they're angry and then you get angry, who's on the high road? Who's going to pull you both up? Nobody. These aren't adults we're talking about. They're not people in the elevator. If someone yelled at me in an elevator, I'd probably get heightened emotions too. But these are kids. They need you to be calm and be a leader. I can get heightened too. I don't have a big temper or anything, but I can get heightened too, but not with kids. The reason why they tend to get heightened emotions and they don't tend to be able to regulate is because the parents join them in that. Parents say, how do I help them self-regulate? By staying calm. That's how you do it. You don't talk them through it. That does nothing, by the way. You just stay calm and let them, they'll eventually calm down. You can't fight with a calm, loving person forever. Eventually it rubs off. It's like contagious. If you're calm, they're going to eventually calm down. Not right away. They often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 because they remember the old you when they could get you all riled up. And it's a head trip. It's a power trip to be able to do that to an adult. But if they can't do it, they'll just stop doing it. They'll just stop trying because they only do what works past the age of about 3.5 to 4. They only do what works. 제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점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너무 어렵게 느끼는 점은 외유내강형 인간, 그러니까 외유내강형 부모가 되는 거예요. 겉은 이제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안에는 되게 강인하고 단단한 거 있죠.
애들이 막 난리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되게 차분하고 사무적으로 대한다고 하면은 감정 내비치지 말고 차가운 부모가 되라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맨 처음에는. 이 외유내강형 부모가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한 번 말한 거는 지키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남궁민 씨가 외유내강형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되게 유하고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강단 있게 할 말 다 하고 원칙이 있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스스로를 번복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되게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그런 스타일. 이걸 내가 잘하면서 본 적이 없다. 벤치마크 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은 참 실행하기도 어려워. 이거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개선을 해보고 다른 방법도 써보고 하면서 파악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텐트럼 말도 안 되는 떼 쓰고 막 들어눕고 울고 이럴 때 이제 무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시하라고 하면 되게 호전적으로 등 싹 돌려버리고 얘가 말하는 거 싹 다 무시하고 난 다른 걸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도 이제 다른 쇼츠에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약간 버스 기다리듯이 핸드폰 보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그냥 버스 기다리시죠. 아 언제 오지? 약간은 지루한 느낌을 보태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아 얘는 또 왜 이래? 나는 이 상황 빨리 벗어나고 싶고 시끄러워 죽겠고 열받는데 내가 억지로 참고 있고 요런 감정의 무게를 싣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감정의 무게를 더 실으면 자연스럽게 좀 따뜻한 무관심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You never want to show anger, frustration, or disappointment with your kids. It makes them feel worse, and when they feel bad, they do bad. When they feel good, they do good, right? So that's why you never want to show anger at them, even though you feel it. You hold it back and you just say, well, you know, you did something bad, so here's your consequence. If you ever say to them, you know, it made me really mad when you did that, there's no good outcome for that. What are you after here? What are you trying to prove to them? Here's the thing. If you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who they are, how they're behaving, then why would you be mad at them? Wouldn't you be frustrated with yourself? When I was working with kids, I was a volunteer mentor, and if they acted out under my care, I thought, what am I missing here? What am I doing wrong? As a leader, I always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behavior. So why are you mad at them if it's your fault? Is it always your fault? No, but you want to treat it that way. So that's a really good reason not to show anger. Now, you're not bottling up your feelings all the time. Your anger toward them is what you're bottling up. But you can show you get angry in traffic. You can show you cry. Don't cry too hard. Remember, big, huge emotions like negative emotions scare them. So it's okay to show when you're sad. If someone dies or whatever, you're sad. That's okay. You can be angry at traffic. But anger at them is what we do want to bottle up in front of them. Yes, for sure. Take it out on yourself, not your kids. 그리고 이분 코칭 방법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 아직 이분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이에게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게 조금 가혹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분의 훈육법 99%는 대가에 관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대가에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먼저 positive action consequence를 주고 긍정적인 걸 먼저 주고 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걸 주는 거예요. 요쯤에서 이분의 그 behavior board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기가 셋이죠. 8살짜리 노아, 3살짜리 에마, 2살짜리 소피아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는 룰이 소리 지르지 않기야.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애들이랑 숨바꼭질을 30분 해야 된다. 이게 벌칙이고 아빠는 저녁 먹을 때 핸드폰 쓰지 않기. 핸드폰을 쓰면은 이것도 이제 애들이랑 숨바꼭질 30분 해야 되는 거. 노아의 룰은 여동생 아프게 하지 말기, 꼬집기, 때리기 이런 거 다 포함. 이걸 안 할 경우에 이제 첫 번째 긍정적인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살짜리 여동생이 본인 장난감을 가지고 1시간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야. 그러면 24시간 동안 미디어 블랙아웃. MR을 보면은 이제 집에 오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넣어놓는 거야, 신장에다가. 근데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긍정적인 거. 엄마가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10분 동안 그 현관을 치우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역시 부정적인 대가 24시간 동안 이제 블럭 가지고 못 놀게 하는 거죠. 소피아 이제 2살짜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 룰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뭘 뺏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이 긍정적인 대가, 뭔가 자신이 하우스홀드의
contribute 할 수 있는,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것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바람직한 훈육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들도 솔직히 생각해봐. 다 큰 어른도 막 과속을 하는데 아무리 과속을 해도 경찰이 잡는 것도 없고 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대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속도를 지키겠어? 누가 과속을 안 하겠어? 오히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My main goal is that I want kids to feel good about themselves. I want kids to like themselves. That's what I'm good at. I'm good at making kids feel good. I know how to make kids feel good. I never yell. I play with them really well in their world. I'm funny. They love humor. They love laughter. Fun is their love language, by the way. And I'm very affectionate with kids. So I really love connecting with children. That's my strength. Discipline is just something I have to do to get it over and done with. But the funny thing is, once they realize what I'm like, they are drawn to a leader. They like Fun Lisa. And why would they ever act out around Fun Lisa? Because I would disappear really fast, just for 20, 30 seconds. I'd say, ooh, that wasn't a very good thing you just did. I'm just going to go quiet for 30 seconds here. And then I would. And then they'd say, sorry, Lisa. I'd say, it's okay, 20 more seconds. 이 부분이 그 따뜻한 무관심이 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That's what I did when I worked with kids, little kids who would act out. That's all I had. I had no other leverage. I took away Fun Lisa. Connecting is everything. That's what I used for discipline when it was other people's kids. I had no leverage, right? That's all I had. I could take away Fun Lisa. Connecting is all about leadership. It's not just about playing with them and hugging them and telling them they're wonderful. It's about bringing out the best in them. You want to be that calm leader for children. You want them to trust that you're never going to discuss bad behavior because you're not going to shame them and blame them and bully them, which is what I consider that to be. You're not going to put them in timeout. I consider that very mean. But you're not going to validate this screaming and acting out because you know they're miserable when they're doing it. I know the best way to stop that is to ignore it. And then as soon as they calm down, then you connect. They learn to move away what doesn't work and move toward what does. We're investing in tomorrow. Everyone wants to fix today. That's ridiculous. You're investing in tomorrow. 이 마지막 쇼츠야말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육아 원칙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훈육 좋지만은 그 아이와 교감이 없는 그런 훈육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이가 이제 뗐을 때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이 이전에 엄청난 관심과 사랑과 교감으로 아이랑 마음이 맞닿아 있지 않으면은 그 무관심이 무슨 소용이야. 디폴트가 무관심인데. 애기랑 놀 때 애기 기준 진짜 재밌게 놀아야 된다는 거. 문제는 이제 애기랑 노는 게 항상 재밌지는 않아. 어떨 땐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재밌는 걸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를 내가 얘를 위해서 해준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 해준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해가면서 희생한다라는 그런 뜻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걸 깨고 벗어나서 정말 내가 얘랑 같이 있는 시간에 집중하고 진짜 나도 재밌는 방향으로 애기랑 같이 노는 거야. 그러면 애기들도 그걸 느끼고 나 스스로도 그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애들도 다 알아. 진짜로 이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있는 그 상황과 그냥 애를 봐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그 차이를 알거든요. 어른으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그 에크하르트 톨레 Power of Now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현재를 사는 삶,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이제 아이랑 같이 놀면서 아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배울 수가 있다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다 보니까 속도도 되게 빨라졌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른이 되고 나서 한 20대 후반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읽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한 권을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한 페이지를 읽으면 이 관련된 거에 대한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그 현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과거의 일과 연결을 지어서 후회를 하고 미래의 일과 연결을 지어서 막 걱정을 하고 다른 생각들이 너무 나가지고 책 한 권 끝내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가 생겼다고 갑자기 부모가 뿅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은 내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지도해야 부모로서 나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동시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별로 엄하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동서양 막론하고 애들한테 너무 많은 존중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존중이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애는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어른도 그 모든 감정과 의견을 막 수용해주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왕왕 있죠. 근데 다 크지도 않은 아이의 감정과 의견을 다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애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고 부모는 애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리더십의 상실이에요. 진짜 존중은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는 부모답게 권위가 있고 아이는 부모가 터준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다울 수 있을 때 진정한 존중이 나온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분 다뤘었던 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댓글에 배변 훈련에 관련된 걸 좀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배변 훈련 관련한 주제는 그 유료 강의로 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쇼츠를 안 만드신 것 같은데, 이번에 다룬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행동, 목소리 높이는 행동 관련한 주제 외에 제가 좀 딥다이브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은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8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좀 빨리 이분 쇼츠들을 취합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